지금부터는 개발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봅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이라 하고, 개발은 주체가 시행사가 주체가 되고요. 그리고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자. 그러려고 볼 때 개발에 따른 위험이 뭐가 있느냐. 1번 문제는 그 개발에 따른 위험의 문제입니다. 틀린 거 됐어요. 개발의 위험을 워포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법률적 위험, 시장의 위험, 비용의 위험이다. 법시비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맞는 지문 2번, 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다양한 시장 위험이 노출된다. 맞습니다. 3번,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 변화에 의한 인허가의 지연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허가 문제는 이제 행정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인 주체, 사업 주체에 해당되는 시행사 또는 이제 건설사에 해당되는 시공사가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3번,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습니다. 5번,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은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요인이 된다. 맞습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이렇게 7단계를 통해서 개발한다. 아이디어, 예비적, 부지, 타당성, 금융, 건설, 마케팅. 그래서 아예, 부타, 근검마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봅니다. 개발은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부지, 구체적 타당성, 금융, 건설, 마케팅. 아예, 부타, 근검마.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통해서 건물을 만들려고 했을 때 개발에 따른 위험은 3개가 있고 법시비 이렇게 하고요. 법적인 위험, 시장의 위험, 비용의 위험인데, 이때에 이용 계획이 확정된 땅을 구입하는 것은 법적인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시장 분석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거고, 만약에 비용 위험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개발의 주체는 시행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건설은 시공사가 건설을 하는 거죠. 그때에 시행사가 시공사하고 이제 그 건설에 관한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할 때에 조금 비싸게 최대 가격으로 이제 계약을 했지만은 보증을 받아 놓으면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더 건설비가 오르는 비용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걸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위험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근데 위험은 3가지가 있는데 법시비, 법적인 것, 그 다음에 시장의 위험, 비용의 위험이다. 맞습니다. 3번,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이는 법적인 위험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시장의 위험이 아니고 무슨 위험이다? 법적인 위험이다. 해가지고 4번이 틀린 말이고요. 5번, 공사 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은 시장의 위험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해서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다. 했단 말이에요. 자, 1번, 매장의 문화재로 인한 사업, 거시적 시장 환경. 3번, 간접 사회 자본 시설의 확충. 4번, 행정 변화에 따른 인허가. 이런 문제는 시행사 입장에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나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은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4번입니다. 개발 사업에 있어서 안정성을 재고라는 말은 높인다 이 말이에요. 대출기관은 은행의 입장이죠. 은행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은행 입장에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1번 자기자금 투입 비용을 요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사업을 별도로 법인화한다든가. 이야기는 별도로 법인을 하면은 모기업이 망했다 하더라도 이제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담보로서 질권을 설정한다든가, 심사 조건을 강화해야 되겠죠. 예, 완화가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자금 관리를 위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검증을 받은 에스크로우 계좌라고 위탁을 하게 되면은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위험은 법시비해서 법적인, 그 다음에 시장, 비용의 위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위험이죠. 그래서 이 시장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이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 타당성 분석은 5가지가 있고요. 지, 시, 타, 투 이렇게 하나 기억합니다. 타당성 분석 그러면 지, 시, 타, 투, 지역경제,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시장성, 타당성, 투자 분석해서 2번이 정답이고, 이때에 GCC에 해당된 3개를 시장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타투를 묶어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때에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것은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따지면서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분석이 지역경제 분석이고, 그때에 이제 기반은 수출이에요. 그 다음에 비기반 내수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도시의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따진다. 시장은요, 지문에 수요 공급 문제를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업종을 들어가야 사업을 할 거냐, 업종의 채택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시장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시장성 그러면 매매 가능성 이런 뜻이고요. 매매 가능성의 방법은 흡수율 분석인데, 매물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팔렸느냐 라고 따지는 것이고, 이걸 하는 목적은 미래에 내가 매물을 공급했을 때 얼마나 시장에서 소화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서 미래라는 분석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시적 분석이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리고 타당성 그러면 수익성을 따지는 거고, 방법론은 DCF고 여기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다 해서 우리가 개발의 타당성 분석 그러면 5개, GCC, 타투 이렇게 기억하시고, 시장성, 매매 가능성, 흡수율, 미래까지 본다는 거 미시적 분석, 타당성은 수익성을 따지고 DCF법을 활용을 하고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구분해서 지문을 찾아보는 거죠. 자, 1번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의 요인을 분석한다. 맞습니다. 예. 2번 흡수율 분석, 항상 흡수율 그러면 매매 가능성, 미시적, 미래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흡수율 그러면 미시적 분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거시적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번 지문은 뭐냐? 지역경제 분석이에요. 흡수율 분석이 아니라. 예.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과 관련된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 시장성을 분석하는 것은 지역경제 분석이고,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장 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의 수요 공급을 분석한다. 이 수요 공급 그러면 시장 분석 이렇게 풀어가요. 업종의 채택 가능성을 찾아낸다. 그 다음에 4번 타당성 분석에서는 얼마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익성을 따지는 것이 타당성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5번 상권 분석에서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분석한다. 맞습니다. 해서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7번입니다. 1번 시장 지역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사회, 법, 경제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맞습니다. 2번 시장 분석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구한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3번 시장 분석은 일반적으로 착수 전에 이루어지지만 후속 사업이나 계속적인 투자를 위해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재무적 타당성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있는가. 수익성 그러면은 타당성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5번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동일한 개념이다. 예,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 시장 분석 다음에 시장성이다. 보다 더 세분화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수요의 대체 가능성, 경쟁 부동산의 공간적 분포, 이거는 시장 분석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장성, 그럼 뭐라고 하자고 그랬죠? 매매 가능성, 그 다음에 흡수율, 미시적, 미래,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8번입니다. 시장의 세분화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는 공급의 특성에 따라 구분한다. 예,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제품을 차별화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세분화는 수요, 그 다음에 차별화는 공급, 이렇게요. 2번 중력 법칙에 따르면 유인력은 규모가 클수록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자, 규모가 클수록 이제 유인력 커지죠. 아, 이게 틀렸네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작아진다. 네, 2번이 틀린 지문. 3번 특정 지역의 시장 성장성, 점유율, 개발 타당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시장 분석의 중요한 내용이다. 맞습니다. 부동산은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 분석이 복잡해진다. 예, 맞습니다. 5번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 존재 그러면 저량의 공급량이죠.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유량의 공급량이죠. 여기는 저량의 공급량과 유량의 공급량은 다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유량과 저량은 다르다. 예, 보유하고자 하는 이제 수요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유량이 되겠죠. 예, 그래서 보유한 주택의 양은 유량의 시점이라고 했네요. 예, 시점에 이제 이거는 수요량이죠. 보유하고자 하는 양은 수요량이고 여기는 시점에 수요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량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양은 공급량이죠. 예, 저량의 공급량과 수요량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9번입니다. 민감도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 여기서 틀렸는데 이걸 우리는 흡수율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흡수율 분석.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매매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을 무슨 분석이라고 한다? 흡수율 분석이죠. 그러면 민감도 분석은 뭡니까? 우리가 위험을 감소하는 전략이죠. 우리가 포트폴리오, 그 다음 민감도 분석, 그러면은 우리가 그 회전 통보 이런 말, 회피, 정가, 통제, 보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위험을 줄이는 얼마나 민감하느냐, 민감하지 않느냐를 따져내는 위험의 감소 전략은 민감도 분석.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소비됐느냐를 찾아내는 것은 흡수율 분석.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 예, 맞습니다. 3번 시장성은 매매 가능성,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4번 예비적 타당성은 계략적으로 수익성을 따지는 것. 맞습니다.
인근 지역은 뭐냐면 환경 요 미치는 전망을 분석하는 것 맞습니다. 예, 해서 9번의 정답은 1번. 10번입니다. 입지계수와 경제 기반 분석에 관한 설명입니다. 입지계수 그러면은요. 입지계수 그러면 업종의 집중 정도를 따지는데 이게 전국의 산업의 비율 분의 지역의 비율을 따지는 거죠. 지역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1보다 크면 기반이고 1보다 작으면 비기반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기반 승수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기반 산업이 고용 효과가 얼마나 크냐라는 걸 따져요. 근데 기반 승수는 기반분의 총고용이에요. 승수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그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입지계수를 통해 지역의 특화도를 파악할 수 있다. 맞습니다. 1보다 크면 기반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반승수는요. 기반산업이 전체 고용을 얼마나 가져오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승수는 기반분의 총고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반은요. 1 빼기 비기반이에요. 1 빼기 비기반 분의 총이거든요. 총은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기반이 클수록 승수는 커져요. 왜냐면 밑에기 때문에 1 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반 승수를 통해서 기반 산업이 고용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반 승수로요. 그 다음에 4번 기반 승수를 통해서 기반 산업이 수출 부분의 고용인구 변화가 지역의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 기반 분석은 고용인구 변화가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특별히 기반 승수와 입지계수 꼭 알아두시고요. 그 기반 승수는 기반분의 총고용 해갖고 기반 사람은 1 빼기 비기반이기 때문에 비기반이 클수록 고용 효과가 커진다. 이 지문도 특히 2번 지문 중요합니다. 꼭 체크해 보세요. 자, 체크 포인트로 경제 기반 이론을 보는 거죠. 지역의 성장은 이제 수출에 의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거시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입지계수를 통해서 1보다 크면 이제 기반 산업으로, 기반은 수출을 말하는 거예요. 1보다 작은 비기반이고 내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반 승수 그러면 기반이 통해서 총고용에 얼마나 미치느냐.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기반 활동 비율분의 1인데 여기서 뭐냐면 기반 활동 비율은 1 빼기 비기반 비율이 되잖아요. 1 빼기 비기반 비율이 되기 때문에 아까 비기반 비율이 클수록 뭐가 돼요? 그 승수 효과가 커진다. 이런 말도 기억하고 기반 비율과 비기반 비율 합치면 1이다. 1이라는 건 전체죠. 해서 특히나 기반분의 총고용이 승수를 통해서 전체의 고용을 확대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